안녕하세요. 글로벌 리스크 책의 조의준입니다. 오늘 저희는 러시아, 미국, 그리고 유럽의 상반된 입장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푸틴 대통령의 트럼프 대통령 꼬시기 유혹 작전이 시작됐는데요. 이 유혹 작전의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푸틴 트럼프 히토리와 국방비 감축 논의, 중국 참여 가능성도 언급이라고 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요. 미국과 히토류 개발을 공동으로 진행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 내에 히토류 매장지를 포함해 협력할 수 있다고 언급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히토류 관련해서 자신들이 개발권을 갖겠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은 그래 우크라이나도 네가 가져. 대신 우리가 우크라이나에서 먹은 이 영토이권도 너희들이 참여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욕망을 그대로 읽어가는 건데요. 그 내용 한번 자세히 보면요. 푸틴 대통령은 24일 러시아 국영방송 채널인 원아시아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을 포함한 외국 파트너들과 히토류 개발 협력을 추진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러시아와 미국 기업 간의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고 공동 프로젝트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공개했습니다. 이미 러시아와 미국 기업 간의 접촉이 이루어졌고 공동 프로젝트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겁니다. 이건 미국의 러시아 제재가 여전히 살아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뒤로는 기업들을 동원해가지고 러시아의 이권과 러시아를 통한 경제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상당히 유럽이나 우크라이나 입장에선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말입니다. 이번 발언은요, 트럼프 대통령이요, 푸틴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종전뿐만 아니라 양국 간의 주요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힌 직후에 나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말하니까 푸틴도 이 화답에서 우리 이미 히토리 협상하고 있어 라고 말합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 간에도 히토리 협상이 진행되고 있고요. 스티브 위트코프 미국 중동 특사는 해당 협상이 이번 주 내에 타결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현 정부가 가지고 있는 히토리 문제는 또 여기서 미국이 또 따로 협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지역 내의 히토리움 문제도 또 미국과 러시아가 물밑 협상을 하고 있을 거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에 히토류가 있는데요. 그 히토류 대부분이 러시아 점령 지역에 있다고 합니다. 그 국경선은 향후 국경선이 될 지역들에 히토류가 대량으로 매장돼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가 그럼 네가 히토리 원하지? 네가 원하는 거 여기서 가져와. 이러면서 말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을 꼬셔서 그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걸 이뤄내고자 하는 거겠죠. 러시아 미국 간 알루미늄 협력 가능성도 언급됩니다. 푸틴 대통령은요. 소련 시절 크라스노야르스크에 건설하려고 했던 수력 발전소와 알루미늄 생산 시설을 언급하면서 미국이 러시아 생산자들에게 시장을 개방하면 약 200만 톤의 알루미늄을 공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가격에 큰 영향을 주지 않더라도 시장 가격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여기 알루미늄이 언급된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럽은요, 러시아산 알루미늄을 단계적으로 2026년까지 중단하겠다고 바로 어제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푸틴은요, 그래, 유럽 니들 중단해봐. 우리는 미국으로 공급할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푸틴 대통령은요, 러시아와 미국의 국방비 50% 감축 방안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고 합니다. 푸틴 대통령은 좋은 제안이라면서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고, 중국도 이에 동참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중국이 들어간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군사 협력에 중국을 넣기를 원합니다. 트럼프 1기 시절에도 미국과 러시아 간의 ICBM, 핵협정 이런 데 다 중국을 넣어야 된다고 했거든요. 중국은 이런 협정에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지금 중국이 얼마나 핵 개발을 하고 있고 몇 기의 핵탄두 미사일이나 핵을 보유하고 있는지 사실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최대의 적이라고 놓고 러시아와 협력하고 그 안에 중국을 넣으려는 프레임을 계속 짰거든요. 그런데 푸틴 대통령이 그런 트럼프의 계획에 맞춰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푸틴 대통령은 같은 날 시진핑 국가주석과도 전화 통화를 하고요. 미국, 러시아 간의 종전 협상 상황을 공유했다고 합니다. 아, 나는 트럼프랑 이런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너도 이제 나 도와줘야 돼. 해서 푸틴이 갑자기 중재자처럼 돼서 미국과 중국 사이를 오가면서 조율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 전에는 상상도 하지 못한 일이었죠. 이게 참 어떻게 생각하면 국제 질서의 비정함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나서고 푸틴도 거기에 화답해서 이렇게 하지만 영국이나 유럽의 입장은 다릅니다. 영국은요, 트럼프가 보란 듯이 사상 최대 러시아 제재를 발표했는데요. 영국은 현지 시각 24일에요.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 이후 러시아에 대한 최대 규모의 제재 패키지를 발표했습니다. 러시아를 지원한 기업과 개인 107건을 제재 리스트에 올렸고요.
이번 제재에는 러시아 군대에서 사용하는 부품을 공급하는 전 세계 기업들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노광철 북한 국방상과 김영복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부참모장, 리창호 정찰 총국장, 북한군 소속의 이런 고위급들이 다 제재 대상에 올렸는데요. 어제 리창호와 신금철은 전날 결정된 유럽연합의 16차 제재 패키지에도 들어가 있었거든요. 이제 유럽이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하고 그다음에 사람들을 보내니까요. 거기에 이제 유럽이 본격적인 제재를 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실 북한은 이미 수많은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제재가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유럽이 단결해서 우크라이나 침공에 맞선다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북한도 제재에 올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유럽의 제재 패키지도 한번 봐야 되겠죠. 유럽도 3주년을 맞아 16차 제재 패키지를 승인했습니다. 이것도 약간 트럼프 보란 듯이 한 건데요. 그 알루미늄의 단계적 수입 중단, 아까 푸틴이 알루미늄 말했잖아요. 이 알루미늄의 단계적 수입 중단을 했고요. 닌텐도 스위치도 수출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닌텐도 스위치의 이 조작 키가요, 드론에 사용될 수 있다라는 우려 때문인데요. 또 여기서도 리창호, 신금철 등 북한의 고위급 장성, 그다음에 2명도 제재를 했습니다. 기업 및 제재 대상은요, 83개 대상이 추가됐고 48명의 개인, 그리고 35개 기업이 들어갔습니다. 유령 선단은요, 74개 비EU 선박이 추가 지정됐고요. 그리고 EU 한국 접근 금지와 해운 관련 서비스 제공이 금지됐습니다. 그리고 금융으로는요, 러시아 중앙은행의 금융 메시징 시스템 SPFS라고 하죠. 이 금융기관과 거래를 금지하도록 했고요. EU 금융 메시징 서비스, 이게 스위프트죠. 여기에 대한 제공 금지 대상은 13개 지역은행을 더 추가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는 이제 웬만한 은행을 통해서는 거래를 거의 못하도록 막은 겁니다. 그리고 에너지 제재 중에 특징적인 거는요, EU 내 러시아 원유 석유 제품의 임시 저장 금지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과거에는 러시아 선박이라도 그 선박에 그 원유를 싣고 오더라도 최종 목적지가 EU가 아니면 임시 저장을 EU에서 허용해 줬다고 합니다. 이게 국제 무역이고 어쩔 수 없이 러시아를 조금이라도 숨통을 틔워줘야 하니까 그렇게 한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그마저도 EU에서 막았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수입 급증으로 제재 구멍이라고 지목된 러시아산 액화 천연가스 수입은 이번에도 제외됐다고 합니다. 이미 헝가리가 우리 가스나 원유 못 받고 있다고 지금 러시아 제재를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막 EU 내에서 굉장히 압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에너지 부문에 있어서는 어쩔 수 없이 각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풀어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요, 이날 우크라이나 키이우를 방문해서요, 그러니까 러시아죠. 러시아가 항구적 평화협정 유지를 위한 진정성 있는 의지를 보이지 않는 한 우리는 러시아에 대한 징벌적 제재를 더 확대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물론 EU가 이렇게 의지를 보여주지만 지금 미국과 러시아 관계를 봤을 때 실제로 어느 정도까지 가능할지 저희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정치는 생물이고 국제관계도 생물입니다. 이게 우리 생각 이상으로 급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요, 트럼프와 러시아의 평화협상이 가속되고 있지만 EU는 16차 제재를 승인하자마자 그 다음날 또 바로 17차 제재 패키지 논의에 돌입했다는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의 프라우다라는 신문이 있거든요. 우크라이나 프라우다가 21일 날 보도한 게요, 16차 제재 패키지를 승인한 후 즉각 17차 제재 패키지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 외교관은요, 우리는 제재에 대한 작업을 결코 멈추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6차 제재 패키지에서 LNG 등의 에너지 부문 문제가 빠졌는데요. 이 부분은 향후 17차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고요. 이에 대한 어떤 시기의 제재 조치나 그 규제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16차 제재 패키지 승인 과정에서도 헝가리가 계속 어깃장을 놨거든요. 그럼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 외교관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재가 결국은 승인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 관계자는 이미 이런 과정을 여러 번 겪어왔다, 결과적으로 제재는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고 합니다. 물론 EU는 만장일치입니다. 만장일치이기 때문에 각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부딪히고 그 안에서 결과를 도출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지만 16차 제재가 승인되자마자 바로 17차 제재 논의로 넘어갔다는 거는요, 그만큼 EU가 이제 제재에 진심이라는 겁니다. 이미 2024년 제재 벌금이요, 역사상 처음으로 EU가 미국을 앞섰다는 통계도 있으니까요.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가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우리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소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